요양원 복도에 쓰러져 있는 이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모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와 젊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바로 저, 은희였습니다. 25년 전 이모가 저를 버리고 떠나던 날, 제가 찢어버렸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7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모가 저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모가 키울게. 걱정 마. 그렇게 저는 이모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미혼이었고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모는 제가 잠들 때마다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은희. 이모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저는 진심으로 이모를 엄마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모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저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모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의 사이가 깊어지면서 저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희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 남자가 이모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희 채널은 어르신들의 삶과 사연을 담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모가 저를 깨웠습니다. 은희야, 이모가 할 말이 있어? 이모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너 이모 대신 외할머니 집에서 살래?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이모 사정이 좀 복잡해져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때문이라는 것을. 이모가 저보다 그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싫어요. 저 여기서 살래요? 이모랑 같이 살래요? 저는 이모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희야, 이모도 이모 인생이 있어? 미안해.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이모가 준 사진을 찢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모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것이 이모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도착한 첫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은희, 고생 많았다. 이제 할머니가 있으니까 걱정 마. 할머니는 혼자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저를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반찬이 라면과 김치뿐인 날도 많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제 밥그릇에 더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많이 안 먹어도 돼. 우리 은희가 많이 먹어? 저는 그런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장학금으로 대학까지 다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월급 받았어요. 다음 주에 용돈 들고 갈게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우리 은희가 다 컸구나. 할머니는 그냥 은희 얼굴만 보면 돼.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후,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시골로 내려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이모가 나타났습니다. 25년 만이었습니다. 이모는 많이 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와는 결혼도 못하고 헤어졌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은희야. 이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왜 왔어요? 할머니 장례식에 무슨 자격으로요? 이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저는 이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왜 안 그랬어요? 그때도 할머니 어머니였잖아요. 저 버리고 떠날 때는 할머니 생각 안 했으면서.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이모를 피했습니다. 할머니 장례 이후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모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은희 씨 되시나요? 여기 하늘요양원인데요. 저는 무슨 소린가 싶어 되물었습니다. 네. 요양원이요. 저는 거기 아는 분이 없는데요. 상대방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박미숙 환자분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셔서요. 혹시 조카 되시나요? 박미숙. 이모의 이름이었습니다. 아, 그 사람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보호자 아닌데요. 연락처 삭제해주세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상대방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박미숙 환자분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른 보호자가 없으셔서. 치매.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보호자가 없다고요? 네. 미혼이시고 형제분들도 다 돌아가셔서요. 유일하게 등록된 분이 은희 씨예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전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보는 게 어때? 한번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버린 사람인데?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계속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희야. 미숙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 애도 불쌍한 애야. 저는 그때 할머니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오자. 인연을 끊을 거면 확실히 끊고 오자. 요양원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이모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이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이모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한때 미용실을 운영하며 늘 단정했던 그 이모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이모. 이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모의 눈에 인식의 빛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요즘 기억이 오락가락하세요. 어떤 날은 옛날 이야기만 하시고 어떤 날은 가족도 못 알아보세요. 저는 이모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 나 은희야. 기억 안 나? 이모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 우리 은희.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응.
이모. 나 은희야. 이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이모가 정말 미안해. 그때 이모가 잘못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사과였습니다. 이모. 이모가 널 버리면 안 됐어. 근데 그 남자가. 아니. 변명 안 할게. 다 이모 잘못이야. 이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마르고 약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저는 손을 빼고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그 눈물이, 그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가려는 저를 간호사가 불러 세웠습니다. 은희 씨. 잠깐만요. 이거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간호사가 건넨 것은 낡은 상자였습니다. 환자분이 입원하실 때 가져오신 건데 은희 씨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 편지 봉투에는 모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희에게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날짜는 25년 전이었습니다. 은희야. 이모가 너를 보내고 매일 울어. 그 남자랑은 결국 헤어졌어. 너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 널 다시 데려오고 싶은데 이모한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은희야. 미안해. 다음 편지는 3년 후의 것이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중학교 입학했다는 소식 들었어. 전교 1등이래? 역시 우리 은희야. 선물 보내고 싶은데 내가 싫어할까 봐 못 보내겠어. 대신 통장에 돈 넣어둘게.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쓰렴. 그 다음 편지. 또 그 다음 편지. 25년 동안 이모는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를. 저는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잔액이 적힌 부분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천만 원. 25년 동안 이모가 저를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모는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에게는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상자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모를 미워했던 25년이, 이모도 저를 그리워했던 25년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모 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모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편지 봤어. 이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또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손님이세요? 치매가 다시 이모를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이모가 저를 알아보았고 어떤 날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는 날에는 이모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희야. 너 어렸을 때 미용실에서 인형 미용하던 거 기억나? 손님들이 다 웃었어. 알아보지 못하는 날에는 이모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카 은희가 있는데 그 애가 너무 예뻐요. 근데 이모가 잘못해서 못 만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모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은희가 이모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은희도 이모 사랑해요. 이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은희가요? 그럼 다행이다. 어느 날은 이모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은희야, 너 이모 용서해준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모. 나도 미안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한 거. 이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저는 이모를 안았습니다. 이모의 몸이 너무 작고 가벼워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모. 이제 자주 올게. 나 이제 도망 안 칠게. 이모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은희. 다 컸네. 이모가 못 본 사이에.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잔인했습니다. 다음 날 갔을 때 이모는 다시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요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가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모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모 곁에 앉았습니다.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나야. 은희야. 이모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모의 눈에 인식의 빛이 있었습니다. 은희야. 응. 이모. 나야. 이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모가. 많이 보고 싶었어. 나도 이모. 나도 보고 싶었어. 이모의 손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은희야. 행복해야 해. 약속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약속할게. 이모도 이제 편히 쉬어.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모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모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놓았던 손을 이제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이모가 남긴 편지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은희야. 이모가 먼저 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이모는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이모 손을 잡아줬을 때 이모 인생의 모든 후회가 사라졌어. 고마워. 우리 은희. 다음 생에는 이모가 더 잘할게. 사랑해.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 25년 동안 우리 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다시 만났고 끝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